오늘 이야기해드릴 종목은 샌드박스예요. 어, 샌드박스가 이제 10월 말경에 한국 지사를 차려가지고 샌드박스 게임이 한국에 진출하는 걸 이제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라는 기사를 토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최근에 샌드박스가 오른 양이 10월 약 이제 여기가 27일이죠. 27일, 28, 29, 30 이렇게 해서 쭈루루룩 쭉쭉 올랐는데 이 기점이 기사가 발표가 난 시점이 약 10월 27일경이에요. 27일경. 10월 27일경 한국에 지사를 이제 내서 게임 메타버스 게임 강국은 한국이고 게임 주도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샌드박스를 이제 진출시켜서 한국의 정식 서비스로 오픈할 거다 라고 해요. 한국의 정식 서비스 오픈을 위해서 이제 준비 중이다. 한국 지사를 만들었다 해서 떴던 게 요 타이밍이고, 이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이제 메타버스 이슈와 각종 기업 계약 등등에서 이슈를 받아서 한 번 더 뜬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12월 말 또는 2022년 1월까지의 샌드박스 전망이 오를까? 또는 내릴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찾아봤을지 얼마만큼의 지식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접수한 정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샌드박스가 한국에 진출을 하는데 한국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법이에요. 법적 규정을 받는다고 했어요. 법.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될 건데? 라고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샌드박스에서 한국 진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슈가 있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받는 게 법이에요. 법이 왜? 그냥 단순 게임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법이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론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유무가 걸리고 한국에서의 흥망이 걸려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글로벌 시세 5%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 그 김치 프리미엄이니 뭐니 하는 그 내용에도 영향이 같이 가고, 그리고 샌드박스가 주도를 하려고 했던 그 메인 프로젝트가 한국에 진출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시세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시선이고,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 이제 게임 심의예요. 게임 심의. 게임 이제 심의 등급표. 이게 12세냐, 19세냐, 그 18세 이용가냐.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이용가로 판정을 받았죠. 자,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게임 등급 위원회에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게임등위에 그냥 신청을 해서 샌드박스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엄청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길게는 막 년 단위로 이 게임등위 등급 발표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급 발표가 나야지 일단 출시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등급이고, 두 번째 이슈가 뭐냐? 두 번째 이슈. 이거는 정말 웃긴 게 도박법이야, 도박. 게임인데 왜 도박법이? 게임인데 왜 도박법이?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게임을 해요. 그러면 샌드박스를 하면 토큰이 나오잖아요, 토큰. 그죠? 샌드박스라는 토큰의 그 아이템이 나오죠. 그러면 그 토큰이 저희가 유저가 받아서 이걸 받아서 다시 게임에 쓸 수도 있고, 근데 코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현금화를 해요. 현금화를 해요. 어떻게? 다른 코인이나 아니면 본인 지갑으로. 아이고, 글씨가. 본인 지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구조가 게임에서 토큰을 벌어가지고 유저가 현금화해서 지갑에 들어가는 구조. 이 구조 어디서 봤는데? 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이게 게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 등급도 안 정해질 뿐더러 이 구조 어디서 봤는데 하면 제일 화두가 됐던 바다 이야기예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 난리가 났었죠. 이거 도박이다. 미친 도박이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빠친코다. 근데 그 시스템이 샌드박스와 똑같다라는 평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해외에는 이런 법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 바다 이야기 그리고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오는 그 조직 폭력배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그런 범죄 조직들을 이제 좀 뭐 일망타진하자 해가지고 법도 같이 제정이 되면서 나온 제정법이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바다 이야기라는 이 법이. 근데 이게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모든 게임의 방식이 이제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다 이야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이게 정식 출시가 될까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는 메타버스가 최고고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많이 떠들썩하고 메타버스 월 말에 10,000원 가는 거 아닌가 라는 물음을 많이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왜 못 들어오고 샌드박스가 어떤 게임이며 어떻게 출시를 할 건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 오른다의 개념은 이 전체 내용은 당장의 샌드박스의 가치가 아니에요. 한국 론칭 한국 런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박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봤을 때 한국 런칭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더 이상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안 돼요. 그러면 호재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겜등이 패스됐다. 겜등이 게임 등급위원회 패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접했을 때 어떤 게 호재고 어떤 게 더 샌드박스의 가치를 높게 해줄 건가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돼요. 겜등이 패스 또는 법에서 이제 도박이 아니다라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코인 채굴이 안 된다 라는 조건을 걸어요. 그래 놓고 게임 거래를 해외에서 할 수 있어요. 게임 거래만 해외에서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코인으로 해외에서 거래를 하는 건 지금 아직 2021년에는 한국 법으로 제대로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이 진짜 돈이니 뭐니 하는 그 세금을 매긴다라는 그런 화폐적 가치의 개념이 아직 올해 연도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내년에도 확실하게 제정이 될까에 대한 의무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시를 해야 돼요. 코인이 안 돼서 이제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그 도박이라는 법에서 회피를 한 상태에서 게임 거래는 해외로 해버려서 게임 아이템의 코인 거래는 해외 쪽으로 해버린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도박이 아니다 또는 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메타버스에는 메타는 도박이 아니다. 도박이 아니다. 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은 이제 소상공인들과 일반 시민들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동시에 나타난 현상으로 동남아에서 이 법 부분에 해당되는 그 똑같은 내용이 엑시 인피니티가 대박을 쳤죠.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정당한 근로로 봐야 된다 라고 인식이 바뀔 기대도 있어요. 이 인식이 바뀔 기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보시고 코인 개정안 그런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이 된다면 샌드박스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이나 최근에 나오는 그 샌드박스의 동향, 그리고 기타 메타버스에 대한 동향으로 봤을 때 샌드박스가 단순 한국에 있다는 이슈만으로 오른다라는 개념을 조금 멀리 봐야 된다.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12월 말 1월 초는 지금 당장의 눈앞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물론 그걸 제가 알았으면 신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여기 12월까지에 나오는 이 코인의 동향으로 봤을 때 샌드박스가 이제 남은 땅, 이걸 핵심으로 보면 돼요. 남은 땅. 샌드박스라는 코인의 가치 자체가 메타버스고,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는 한정된 공간에 있어요. 그 한정된 공간. 그러면 그 한정된 공간을 이해하기로 가장 좋은 게, 지금 정보택 가시면 여기 오른쪽 기사 트윗에 샌드박스 땅 1 곱하기 1 사이즈는 얼마만큼의 사이즈인가 라고 여기 트위터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작성이 돼 있어요. 그 트위터에 작성이 돼 있는데, 그 트위터에 작성된 걸 기준으로 남은 땅, 그리고 샌드박스에 현재 남아있는 땅의 양이 얼마인가 를 샌드박스 이제 거래 사이트 같은 데를 가보시면 이해를 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은 땅이 얼마보다 또는 핵심 땅이 다 팔렸다 하게 되면 샌드박스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왜?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니까. 그거를 지금 눈앞에 당장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샌드박스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기존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의 가치도 같이 올랐어요. 땅도 같이 오른 거예요. 땅 가치가.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가 1 곱하기 1당 3만 샌드박스 코인, 3만 코인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치가 오르는 기준이 샌드박스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샌드박스 3만 코인치를 사가지고 땅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땅의 핵심적인 지역, 이것도 막 서울처럼 수도권이 있고 저기 이제 부산처럼 좀 지방에 좀 밀집되어 있는 구역도 있고,
광역시 구역처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 분포된 지역들의 지도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그 지도를 보고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다음에 샌드박스의 가치는 얼마만큼 오를 것이다에 대한 개념은 그 기사 내용으로 볼 게 아니라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단순 기사에만 움직이는, 변수는 단순 기사에 움직이는 코인으로 치면 이런 동향이죠. 예를 들어 이 27일, 28일, 29일 올랐던 요만큼의 상승장이,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많이 클 거거든요. 이제 요만큼의 상승장이 이제 그 단순 기사에 의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의 부분이 이 샌드박스 가치 자체의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정도는 이제 유지가 된 거고, 그 가치 자체가 유지가 된 거고, 만약 이게 가치가 아니라 기사로 인해서 움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 가치 자체가 다시 떨어져서 원점으로 회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갭이 단순 그 사람들의 선동 심리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코인 자체의 가치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올라간 가치가 코인의 가치로 올라간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 이슈성 기사에 대한 펌핑인 건지에 대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메타버스 흥행 요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의 가치, 땅의 몰림 현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현상이 맞거든요. 정말 웃긴 게 샌드박스에 대기업이 엄청 많아요. 대기업. 가장 최근에 샌드박스 땅을 샀다고 발표낸 데가 아디다스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땅에 대한 가치 올라가는 거는 샌드박스 그 가치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가치의 기준이 유지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만약 타점이 이제 코인을 이제 구매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내 타점이 여기다. 그러면 유지를 할 만하다. 그러면 이 다음 나오는 동향과 그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또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유지가 될 테니 다음 기사가 뜨기 전에 미리 사놓겠다. 또는 기사가 뜨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드리자면 이 샌드박스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뉴스와 정보가 많을 텐데, 그 판단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샌드박스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오해와 또는 금전적 피해와 그 가치 판단의 그런 혼동을 안 가져오길 빌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